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집값이 지표상으로도 상승세가 눈에 띄게 줄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뇌피셜로 나온 촉에 의한 지표가 아니라 그냥 공식적으로 깔아놓는 공개된 이 지표상에서도 이렇게 하향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건 내내 말씀드렸듯이 7월 말의 조짐이 현장에서 분명 이 터닝 포인트를 만들고 있고 8월을 넘어서 9월에 이르게 되면 가장 명확하게 지표상에서 이 조짐을 보일 거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대로 이게 이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달간의 명랑운동에는 이것으로 높은 가을 하늘이 더 높아지는 것과 대비되는 집값 하락의 본격적인 이 저기압 전선은 아마도 10월로 갈수록 태풍 전선으로 바뀔 정도로 급격한 궤적의 이동을 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부동산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더라도 3주간의 상승세를 비교해 보면 이제 완전히 브레이크가 각을 잡고 풀 악셀 밟던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 촘촘히 박아놓은 스피드건과 같은 규제들이 눈독을 들이고 집값 상승세에 대한 견제구를 마구마구 날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전에 이미 시장은 너무 호가 과열 양상으로 가 있어서 대출 규제가 나오기 전 매수세는 손절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고점에서 무리하게 잡았다가는 뼈도 못 추릴 것 같은 일종의 닭살 돋는 경계감이 사무치도록 이 가슴을 후벼 파는 느낌적 느낌. 현장 매수세들의 문의 전환은 그토록 아이쇼핑에 가까운 스탠스로 바뀌고 있는 건데 분위기만 잔뜩 대세 상승 향후 10년 간다는 이상한 썰들이 퍼지고 있어서 현장 지표와 사뭇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부동산 지표가 이걸 수정을 해주고 있네요. 그야말로 두 달 전의 분위기랑 완전히 다른 온탕에서 몸을 지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냉탕, 폭포수 버튼 눌렀다가 쏴 하고 쏟아지는 온천역 스파 사우나의 물세례가 타격을 하고 있는 건데 한으로 쓱 하고 훑어봐도 3주 연속 하강 국면은 확실히 상승세가 꺾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8월 19일 기준으로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은 전환점을 맞이했고 0.32에서 0.28로 상승세가 본격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8월 26일 지표도 역시도 0.28에서 0.26으로 하락. 아무리 집값 뒤끝이 매콤하다 해도 전체적인 매매 가격 지수 상승세 둔화는 여기저기에서 본격 시전이 되고 있고요. 어제 나온 지표, 그러니까 9월 2일 지표는 0.26에서 0.21로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급속도로 드라이브를 걸어서 다음 주 매매 가격 지수는 0.2%대를 이탈해서 거의 마이너스로 가는 중간지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략 0.16 정도 더 내려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9월 1일부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본격 시행이 됐고 은행이 대출 규제를 거의 극강의 수준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9월 2일 기준 이후로는 집값 상승세는 완전히 눈을 깔아야 하는 양상으로 전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본격적인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이전으로 세팅이 되어 갈 건데 이전의 폭보다 더 강도가 높은 굵기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뒷문 내팽개쳐 두고 공격 일변도로 맹공하면 뒷공간 당연히 비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두 달간 상승세 일변도로 진격을 하다가 완전히 지금 하락이라는 반격을 제대로 당하고 있는데 굳이 대출 규제로 인한 자금난이 원인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미 시장은 집값 고점에 대한 필요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 와중에 이 자금난까지 겹치게 되니까 이젠 전세가와 매매가를 자극하던 갭투까지도 불가능한 상태. 결국엔 집값이 뒤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후퇴하는 전선보다 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건 지금 국내 PF 문제, 물가, 경기 침체와 금융 대란 위기 등등이 상당한 무게감을 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미국 경기 침체의 본격화, 금리 인하를 시도해도 물가는 다시 럭비공처럼 튀어오를 거고 이 침체 일로는 거의 공황 상태에 이를 정도로 극도의 자산시장 대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많은 공포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에
즉 밀리고 있는 집값은 더욱 급속도로 밀리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얘기죠. 금융당국에서 조절하는 부채 문제는 이게 풍선 효과가 자꾸 생겨서 공기가 우회로를 택해서 자꾸 대출 수요를 빨아들이려는 모습으로 비화가 될 건데, 이렇게 되면 전방위적으로 대출 규제는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 주단대가 막히면서 신용대출로 우회하고 있는 수요가 만들어낸 자금 동선이 거의 3일 동안 5천억 이상으로 폭증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달 신용대출이 4천억 후반 정도였는데 단 사흘 만에 5천억이 넘었다는 건 거의 뭐 폭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만큼 대출 수요가 계속 파고 들어오는 맹렬함으로 집요하게 자금을 땡기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것도 정말 아찔한 상황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신용대출 한도도 막히게 될 가능성 높아지죠. 결국엔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신호가 워낙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이게 진정이 되지 않으면 대출은 또 다른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가려 하고 새로운 오작교를 동원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무작정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 착각, 너무 이 구시대적인 생각에 가깝다는 얘기죠. 이제 빚이 자산이 아니라 부채라는 사실은 더 명확해져 가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금융당국에서도 난리가 나서 부채 관리하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그래서 빨리 바꾸셔야 돼요. 부채는 이 시국에서 떨어야 하는 거지 자꾸 지방처럼 베들레헴 복부비만 만들 거 없다는 얘기죠. 오늘자 거래량 한번 보세요. 이게 팩트입니다. 9월 6일 기준으로 들여다보면 거의 괴멸 수준이죠. 하루 거래 증가량이 어제는 36건이었는데 오늘은 56건으로 증가. 거의 8월 말 수준의 절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거래량이 푹 꺼진 것이 2024년 뭐 들어서 거의 없었죠. 그 정도로 완전히 대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거래량 대폭 감소한다는 건 결국 집값에 대한 직접적인 신호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초반에 말씀드린 부동산원 매매가격 지수 상승세 둔화도 계속해서 밑으로 깔리는 양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 여전히 뭐 불안한 기운을 떨쳐낼 수 없는 것. 다우존스는 오히려 하락, 마이너스 0.54. 그리고 S&P 500 역시도 마이너스 0.30 정도. 유일하게 나스닥이 올랐는데 상승폭도 뭐 개미 눈곱만큼 올라서 0.25% 상승세. 이렇게 되면 미국은 본격 침체 국면으로 가기 위한 시동을 제대로 전조 현상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파월의 잭슨홀 미팅에서의 기준금리 인하 약발은 아마 9월에 인하를 단행해도 거의 일주일만 먹히고 다시 주가는 내동댕이 쳐질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 금리 인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연준 위원들도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한국 부동산 거래량과 미국 증시가 무슨 상관이길래? 근데 엄청난 상관이 있죠. 무지막지한 직렬 연결입니다. 미국 침체 국면은 한국 집값이 대내적인 PF 문제, 부채 문제, 금융손실, 이금융권 건전성 등등 쫙 깔려있는 난도가 높은 고난이도 악재들을 한 방에 초고난도로 높여놓을 수 있는 부스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금융환경에 대변하는 고스란히 한국 특성상 악재는 흡수하고 호재는 튕겨내는 역발산의 구조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위기에 대한 쉴드를 좀처럼 쳐낼 수 있는 기저의 체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금융력 저하 상태는 단지 국내 기록적인 부채 증가뿐만 아니라 증시에서의 외자들의 밑빠진 독에서 빠져나가는 물줄기, 더군다나 국내 주식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으로 오히려 주식 직구로 방향을 돌려서 버리게 되면 국내 주식시장은 고스란히 국내 자본도 대거 빠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그야말로 암초에 부딪히게 되는 금융시장의 판사리를 고스란히 노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금투세 문제가 수면 위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 거고요. 아마도 2024년에 부동산 시장만큼 증시와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된 적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 증시의 악세장과 더불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 변동률이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프가 확연하게 꺾이고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규제까지 시행이 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속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상승세 둔화는
본격적인 하락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경제 백그라운드가 잘 받쳐주게 되면 다시 집값이 치고 나올 수 있는 여지도 보이겠지만,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그러니까 한국이 다른 나라와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은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7월 경상수지는 91억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액면으로 보자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6% 이상이 증가하는 지표로 보이는데, 유의해서 봐야 할 점이 7월 흑자가 전달인 6월 흑자보다 국제수지 부분에서는 34억 달러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자는 흑자인데 감소폭이 계속 커지는 흑자 상황. 결국 전진하면서 깃발 꽂는 게 아니라 후진하면서 깃발 거두는 형국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게 돌아간다는 얘기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10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규모 면에서,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먹거리 파이가 조금씩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은 6월보다 3억 6천만 달러가 감소 추세입니다. 게다가 수입 규모까지 커진다는 건 그만큼 수출 규모를 갉아먹을 수 있다는 건데, 29억 달러 가까이 전체 경상수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무겁게 수입 부분이 가중되다 보니까 수출의 밸런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자세히 뜯어보면 영광의 상처들이 많다는 얘기죠. 긍정적인 신호로만 볼 수 없다는 건데, 그만큼 서서히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는 한국 경제 상황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전체 경제 톱니바퀴가 그닥 썩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그냥 동서남북으로 꽉 막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서울은 동서남북 전방위적으로 거래가는 최근 2주일 거래에서 부동산원 상승세 둔한 전환점과 발맞춰서 강남구 타워팰리스 7억 하락 거래, 마포구 상암 월드컵 30% 이상 하락하는 거래도 나오고 있고요. 노원구 역시도 낙폭의 갭이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역시 강남, 비강남 가릴 것 없이 점차적으로 하락 속도도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온 미국발 실업수당 신규 청구 건수도 예상치를 상회해서 나왔습니다. 22만 7천 건으로 나와서 내일 미국장은 상당 부분 흔들릴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지난번 대폭락 시점에서도 실업수당 신규 청구 건수에서 삐그덕하더니만 고세를 못 참고 증시가 떡락을 하는 수순으로 갔었죠. 역시 미국 침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심상치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장 이런 미국의 경기 지표가 나오니까 오늘 코스피 시장도 금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장이 개장되자마자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는데, 죽어라 외국인은 팔고 있고 죽어라 개미들은 사고 있고 엇갈린 명암이 고스란히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대출 규제로 인한 집값 하락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위에 더 토핑을 얹어야 돼. 더 가중될 수 있는 금융환경의 대변화가 집값의 뒤통수를 칠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서 9월 부동산 시장은 아주 급격한 변화의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 확실해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비 채비 준비 잘 하신다면 정말 저점에서 진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지표는 확실히 현장 분위기보다 조금은 딜레이가 돼서 나타나지만 대세 국면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고, 이 변화는 엄청난 부동산 시장이 급변으로 치닫게 하는 미국발 금융시장, 국내 금융시장 똘똘 말아서 치명적인 자극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아무튼 지금 이 상황 잘 견뎌내시면서 기회를 노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독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